안녕하세요. 저는 SK텔레콤에서 메시징 개발팀장을 맡고 있는 이용희라고 합니다. 또한 2018년 이래로 ICS 연동 실문반이라고 TTA에서 워킹그룹을 같이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ICS 연동 규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 규격, ICS 연동 규격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어느 범위에서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활용되고, 그다음에 향후에는 어떻게 발전될 것인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CS 연동 규격은요, GSMA 표준 기반인데요. GSMA가 무엇이냐라는 것도 또 모르실 분도 계실 거니까 GSMA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GSM, 유럽의 통신 사업자들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유럽 통신 연합자들이 연합회에서 유럽 통신에 대해서 규격을 제정하는 그런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럽에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이동 거리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동 규격을 잘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규격들 중에 유럽의 이 GSMA 규격들을 차용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GSMA에서 RCS라는 규격을 만드는데, RCS는 저기 밑에도 좀 적어놨는데 리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라는 서비스의 약자입니다. 이 서비스는 이제 문자와 멀티미디어 메시지보다 업그레이드된 차세대 메시징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그룹 채팅이나 읽음확인이나 고용량의 이미지, 동영상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규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이 RCS 기반의 그 프로토콜을 이제 국내에 적용하려고 했는데, 이게 첫 번째 저희가 시도는 아니고 여러 번의 시도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시도를 하면서 저희가 좀 서비스 요구 사항들이 좀 생겼는데요. 천천히 한 개씩 보시겠습니다. 서비스 요구사항의 첫 번째는 메시지 전송 품질 안정성이 좀 있었어야 합니다. 이게 저희가 사실은 통신 사업자들이 2012년부터 준비해서 2013년경에 RCS 에코라는 규격이 있습니다. RCS의 이제 초기 전신 버전이죠. 그 규격 기반의 조이엔 서비스를 냈는데요. 기본 품질이 처음에 지금 나오지가 않았었습니다. 이게 왜 그 기본 품질이 안 나왔냐면, RCS 규격 자체가 뒤에서도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SIP 기반의 텍스트 기반의 굉장히 무거운 프로토콜입니다. 이 무거운 프로토콜을 다루다 보니까 최적화 문제가 당시에는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최적화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안으로 좀 많이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목표로 했던 것은 품질 안정성을 좀 잡아보자, 이런 목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국내 소비자의 이제 서비스 기대 수준을 좀 만족해야 되는데요. 뭐 이와 별개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저는 이 RCS라는 규격을 저희 2008년부터 했는데 한 15년 넘게 했습니다. 이 RCS 에코라는 규격도 그때쯤 나왔고요. 그러면 벌써 한 10 몇 년이 흐른, 한 4, 5년이 흐른 이런 규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옛날 규격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룹 통화, 그룹 채팅, 뭐 읽음 확인, 뭐 이런 정도의 굉장히 단순한 이런 규격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OTT 메시지 앱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 경쟁력에는 한참 못 미치는 규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내에 이 RCS 기반의 표준을 채택하려고 했을 때는 이제 그 어느 정도 국내 소비자의 기대 수준을 맞출 수 있는 수준의 여러 가지 보완 장치가 필요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국내 메시징 서비스 호환성을 좀 지원해야 되는데요. 요거는 GSMA가 아까 좀 말씀드렸다시피 유럽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글로벌 규격이기 때문에 국내에 아주 스페시픽한 이런 규격들은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정보통신망법이라고 있는데요. 저희는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해 갖고 메시징을 이제 생태계를 좀 보호해야 되는 사업자로서, 국내 사업자로서의 의무가 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좀 뒤에 예제를 보면서 또 다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세 가지의 서비스 요구사항을 맞추는 RCS 국내 표준을 좀 만들자고 목표를 했고요. 그래서 2018년부터 워킹 그룹을 좀 만들어서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2019년 1월부터 채팅 플러스라는 서비스 이름으로 이동통신 3사가 RCS 기반의 문자 메시징 서비스를 출시하게 됐습니다.
연동 규격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여기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제 교환기라는 개념입니다. 이제 교환기라는 게 무엇이냐? 옛날에 이제 1900년대 초반에 어떤 전화를 걸었을 때를 한번 생각합시다. 옛날에 전화를 따릉따릉 이렇게 돌리죠. 그러면 교환원이 그 교환국에서 받은 다음에 김씨 아저씨 방앗간이 전화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연결을 해주죠. 교환기라는 거는 가장 큰 게 뭐냐면 종단, 디바이스를 찾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려면 교환기는 단말의 위치를 정확한 위치를 등록을 받게 되고 대표적인 전화번호, 어떤 아이디를 지정을 하면 그 단말을 찾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화는 전화 교환기가 있고요, 통화 교환기가 있고, 문자는 문자 교환기가 있고요, ICS도 똑같이 ICS 교환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저희가 연동 규격 중에 만들었던 것이 이제 UNI인데요. 이게 단말과 교환기 간의 연동 규격입니다. 그래서 요 UNI 구간을 정의를 한 거고요. UNI는 이제 유저 이퀴먼트와 이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단말기와 교환기 간의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NNI인데요. 이런 교환기가 타 통신사도 하나씩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교환기와 교환기 사이에 연동을 해야지만 타 통신사에 있는 단말기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교환기와 교환기 간의 인터페이스가 이제 네트워크 투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그래서 두 번째 NNI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번 UNI와 NNI를 이제 정의를 했죠. 요것만 가지고 채팅 가능합니다. 채팅을 단말 간에 문자도 보내고 고용량 이미지나 동영상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그 이제 비지 메시징이라고 있는데요. 기업들이 보내는 메시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카드를 결제하고 나면 바로 문자 메시지가 오는 거를 이제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것들은 이제 기업들이 메시징을 보내는데요. 기업들이 메시징을 보내기 위해서는 기업용 클라이언트, 기업용 단말 인척을 해주는 시스템이 좀 필요합니다. 교환기 입장에서는 기업도 하나의 단말기로 보거든요. 그럼 대량의 메시지들을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 시스템이 이제 맙이라고 그러는데요. 메시지 애저 플랫폼이라고 이런 개념들을 아마 정의를 했습니다. GSM에서. 그래서 맙이라는 시스템이 있고 그 맙 시스템과 교환기 간의 인터페이스가 바로 이제 ICS 챗봇 플랫폼 API입니다. 요 밑에 1번과 2번은 SIP 기반의 이제 표준 프로토콜로 되어 있고 텍스트 기반의 프로토콜이고요. 요 기업 메시징 요 프로토콜은 REST 기반의 HTTP 프로토콜이 되는데요. 요거는 조금 프로토콜 특성이 다릅니다. 요거는 대량의 메시지를 한꺼번에 많이 전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좀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프로토콜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맙 시스템과 교환기가 각 통신사마다 하나씩 다 들어있는 거고, 뭐 스팸 필터링을 제공하는 사업자도 있고 제공하지 않는 사업자도 있고, 이건 좀 자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이 중개사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세 개 통신사한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 개 통신사에 다 연결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업들이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하면 세 개 통신사를 찾아서 던져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행사는 이제 중개사 위에서 이제 좀 더 메시지를 보내는 걸 좀 대행해주는 대행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RCS 비지센터라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또 하나 서비스를 하고 있는 웹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기업용 메시지에 대해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기업의 프로필 이미지라든지 메시지 템플릿들을 관리해주는, 공동 관리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RCS 연동 규격 활용에 대해서 이제 사례별로 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저희가 이제 목표로 했던 것이 이제 전송 품질 개선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SMS, MMS의 메시지 전송 품질을 확보하자, 이게 큰 목표였습니다. 우리나라의 SMS, MMS 전송 품질은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높기로 유명합니다. 국내 사용자들의 어떤 기대 수준 자체가 굉장히 높죠.
지하철에서도 문자 통화가 절대로 끊기지 않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GSMA 표준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면 일단은 너무 이제 텍스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텍스트 기반의 프로토콜이다 보니까 너무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약전계에 들어가면 많은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전송 품질이 확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RCS 트래픽에 대해서는 모바일 네트워크 우선 모드라고 해서 좀 더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이제 RCS 프로토콜 자체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텍스트 기반이기 때문에 크크라는 어떤 몇 바이트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는 수십 킬로바이트의 메시지를 보내야 되고 그것도 한 10번, 많게는 10번에 걸쳐서 많은 트래픽들을 전송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RCS 프로토콜 자체가 예전에 이제 2008년에 나왔던 프로토콜이고 그때는 미래가 되면 굉장히 그 네트워크 성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를 핸드쉐이크해도 그래도 모든 트래픽들이 잘 흘러갈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만들어졌던 거죠. 뭐 쉽게 얘기를 들자면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그런 고속도로 기반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그런 프로토콜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2023년 현재에 있음에도 이렇게 헤비한 프로토콜을 다루기에는 상당히 이제 힘든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송 품질이 굉장히 떨어졌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무엇이냐면 와이파이 사용 시에 데이터가 떨어지는, 결국은 안드로이드 단말에서는 와이파이와 모바일 네트워크를 하나의 IP를 사용하는데요. 와이파이 지역을 가게 되면은 와이파이 붙으려고 하고요. 와이파이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에서 빠져나가려고 할 때는 모바일 네트워크로 쉽게 넘어오지 못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단절 구간에서는 메시지 트래픽 품질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이제 모바일 네트워크가 딱 있었을 때 있다가 갑자기 이제 와이파이 네트워크가 붙으면 와이파이 네트워크로 바로 전환되면서 품질이 확 떨어지고 했던 그런 장점을 보완하고자 저희가 RCS를 사용할 때는 모바일 네트워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프로토콜을 좀 더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개선시키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저희 이제 앱덱스라는 걸 하나 만들었는데요. 메시지에 대해서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쪽이 앱 자체 평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앱덱스 5는 5초 내에 메시지가 들어왔을 때 굉장히 품질이 좋다. 앱덱스 10은 이제 10초 내에 메시지가 들어왔을 때 품질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실시간성 앱덱스라고 해서 요건 이제 카드 문자 같은 경우는 보통은 저희가 한 10초 정도는 기다려주지만 한 5초 내에는 들어와야 되겠죠. 근데 광고성 메시지는 이제 한 10초 내에 들어오는 게 좀 아이디어하겠죠. 뭐 이렇게 좀 평가 기준을 만들었는데요. GSM의 RCS를 가지고 저희가 필드 테스트를 계속 해보면 앱덱스가 좀 약간 좀 예전에 좀 처참했습니다. 0.5 정도 나왔고 배치성에 대해서도 0.7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요. 그리고 이제 OTT 메시지들도 굉장히 다 샘플링을 떠가지고 좀 저희들이 다 여러 개를 떠서 봤더니 한 0.7 정도 나오고, 근데 SMS는 한 0.9 이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지금 약정계에서의 그 문제점을 좀 개선하고 이렇게 적용하고 나니까 지금 한 0.89, 그러니까 거의 SMS 수준으로 이렇게 좀 앱덱스가 올라가는 거를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가 말씀드린 이 사례 2를 이제 적용하고 나니까 0.97, 거의 SMS를 좀 압도하는 수준의 지금 앱덱스가 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두 번째로는 이게 지금 아까 내용이랑도 좀 연결이 되는데 고속도로 기반에 만들어진 GSMA 프로토콜이다 보니까 너무 데이터가 많습니다. 너무 데이터가 많으니까 이거를 데이터를 좀 줄여야 되겠다. 그러면 P2P에서는 세션 기반 메시징을 사용하게 하고, 그러니까 기업용 메시징에서는 스탠드얼론 메시징을 사용하도록 아예 분리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션 기반의 메시징은 세션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핸드쉐이크가 일어나고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개인 대화에서는 좀 적합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대화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몇 수분 동안 계속 메시지를 주고받았을 때는 세션 기반의 메시징이 좀 유리할 수 있는데요. 기업이 한 번 보내고 마는 메시지들, 카드 결제 긁었다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안 보내거든요. 그런 메시지를 다루는 데는 굉장히 요 세션 기반의 메시징 자체가 무겁죠. 그래서 스탠드얼론 메시징이라고 해서 한 번의 메시지만 보내고 딱 끝내는 이런 SLMN 기반의 프로토콜을 적극 도입을 해서 저희가 이 GSMA ICS 표준을 좀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에서 실제로 기업 메시징 월간 ICS 앱텍스를 좀 측정을 한 건데요. 시작은 좀 낮았었죠. 근데 SLM이라는 거를 요때 시기에 도입을 하면서부터 좀 폭발적으로 늘어서 지금 현재가 10월 기준이 한 0.97, 아까 보시는 0.97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SMS, MMS를 압도하는 수준으로 전송 품질을 좀 개선했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수준 개선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OTT 메시징 앱에서 기대하는 품질 수준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GSMA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GSMA 리치 카드 표준이라고 있는데요. 이 기업용 메시징을 위해서 만들어진 리치 카드라는 포맷이 있는데 얘는 아주 획일적으로 이미지, 그다음에 텍스트, 그다음에 버튼 뭐 이것만 해도 좀 이쁘죠. 근데 고정이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미지와 텍스트와 버튼 형식으로 나오는 이런 캐로셀 타입밖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국내 기업들의 요구사항은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이미지를 좀 아래도 좀 넣고 싶고 버튼도 좀 한 중간쯤에 넣고 싶고 여러 가지 포맷들을 좀 지원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리치카드 표준을 좀 보완해 가지고 오픈 리치카드라고 해서 자유롭게 이런 컴포넌트들을 배치할 수 있는 표준을 만들어서 이렇게 메시지의 다양성을 좀 보완하게 됐습니다. 또 대표적인 사례로 또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이전 메시지를 참조해 갖고 공감 답장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좋아요, 싫어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규격들도 저희가 만들어서 넣습니다. 그래서 이 규격들은 지금 20년 5월에 지금 저희가 제정해서 서비스는 지금 21년 2월 정도에 좀 들어갔습니다. 실내로 이런 저희가 규격을 만들고 나서 국내에 있는 OTT 메시지들도 실제로 유료 기반의 스티커들을 많이 보내다가 이런 공감하는 이런 기능들도 점차적으로 많이 적용하는 그런 사례들도 좀 나왔었습니다. 예, 서비스 수준 개선에서 또 하나 또 예가 있는데요. 기업 사용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채널로서의 이제 브랜드홈들을 좀 제공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GSMA 표준에서는 기업에 대한 홍보 채널에 대한 그런 규격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특정으로 브랜드홈이라고 해서 이제 기업들을 홍보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활동들을 날릴 수 있는 이런 페이지들도 좀 제공을 해서 그 채팅 버블 안에 기업용 아이콘을 누르면 이런 그 브랜드들이나 브랜드 소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서비스 수준들도 좀 개선을 해놨습니다. 세 번째로는 국내 메시징 서비스 호환성을 좀 지원을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원래 SMS, MMS 기반의 메시징 사업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법 스팸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 불법 스팸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보통신망법에서도 강력하게 그런 불법 스팸에 대해서 제재하는 법안들이 있고 그것들을 지금 국내 통신사들은 꼭 따라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여기 좀 보시면요. 기업이 보내는 메시지에 대해서 웹발신, 광고 이렇게 찍혀 있거든요. 기업이 보내는 메시지에 대해서 반드시 이런 문구들을 찍어줘야 되는데 이게 좀 표식이 잘 되도록 이렇게 ICS 표준에서 보완을 해가지고 저희가 추가했습니다. 그 당연히 또 메시지가 왔을 때 쉽게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이런 장치들도 저희가 표준화해서 규격을 좀 넣습니다. 또 이렇게 또 저희가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기업 메시징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게 잘 활발하게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자 기반의 어떤 서드 파티 앱들도 굉장히 생태계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가계부 앱 같은 경우인데 문자가 오면 가계부 앱들이 이제 메시지 내용을 파싱해서 이제 당신이 얼마 썼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그런 앱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SMS, MMS에 대해서는 그 메시지 데이터들을 오픈해서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계부 앱들이나 이런 것들이 동작할 수 있는 거죠. 근데 RCS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안드로이드나 이런 데서 단말 제조사의 프라이빗 DB로 그냥 맡겨놨지 데이터베이스를 접근을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기존에 돌아가고 있는 에코 생태계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TTA 규격으로 RCS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도 서드파티 앱들이 접근이 가능하도록 규격들을 좀 보완해서 넣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채팅 플러스 서비스 현황과 이제 향후 기대 효과인데요. 18년부터 준비한 RCS TTA 연동 실무반을 통해서 이렇게 규격도 준비했고 채팅 플러스라는 브랜드로 2019년 1월에 상용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로 기간 통신망 차세대 메시징으로 급속하게 성장 중입니다. 출시 첫 해에 1,800만 정도의 가입자를 좀 확보를 했고 지금 현재 작년 말 기준으로는 한 3,000만 이상의 가입자를 좀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 이동통신사 메시징 통화량의 34%를 좀 좀 책임지고 있고 기업 메시징 발송량의 16%도 RCS로 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사 메시징 서비스가 가장 안전하고 그 다음에 사랑받는 메시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TTA RCS 규격을 보완해서 계속 기간통신 사업자로서 서비스를 적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지금까지 RCS 연동 규격 3가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알기 쉬운 ICT 표준 해설서를 참고하셔서 내용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